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좋은 주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쉬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또 뭘 찾아볼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주말에 저도 컴퓨터 앞에 마이크를 켜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훑어볼 거고 그 전에 비트코인 간단하게만 보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 주봉이고 거래소는 바이낸스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저녁에 최고점 자리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 차트는 이미 최고점을 4일 전에 경신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지만 바이낸스 차트는 어제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코인베이스보단 바이낸스 차트에 좀 더 신뢰도를 높게 보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가 고점 경신을 하는 자리가 진짜 비트코인의 최고점 자리를 만드는 움직임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바이낸스에 좀 더 제가 신뢰도를 두는 이유는 코인마켓캡에서 전체적인 비트코인 거래량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16.53% 바이낸스 FDUSD, 다음으로 8.53% 여기가 바이낸스 테더 차트입니다. 다음으로 비교 대상으로 업비트는 비트코인이 1.08% 정도로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낸스 차트가 고점 자리를 경신해주는 그 구간을 조금 더 신뢰도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럼 결국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의 저의 매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69K를 넘는 구간부터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정이 나온다면 알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일본 캔들로 봤을 때 최근에 여기가 약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죠. 지금처럼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이 나왔던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최대로는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은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말아올리는 상승에서 알트코인들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더 큰 상승분을 보여주었었죠. 결국 저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전이랑 똑같은 그 방향성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자 과거 차트 21년도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의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면,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상승처럼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고점을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질지, 혹은 이후에 나왔던 차트처럼 자 이때처럼 고점이 완벽하게 나왔고 현재가 고점이 완벽하게 나왔고 조정이 나와주면서 다시 고점을 넘기는 이 상승에서 알트코인 불장을 만들고 큰 하락을 만들지,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하락이 나와주고 다시 고점을 넘기면서 이런 횡보 구간을 만들고 다시 하락으로 차트를 뺄지,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 그 상승분에 대한 그 조정값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나와준다면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은 이전에 나왔던 이런 조정처럼 좀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조정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사실 그 이유가 이미 블랙로커 같은 기관에서 ETF라는 명목으로 자금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상승이 나오더라도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이 아니라 고점에서 나왔던 횡보 뒤에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우리가 이 두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공통적인 구간은 알트코인 상승이라는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 역시도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최고점 자리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시장의 자금은 사실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결국 나스닥에 있는 그 자금이 하락으로 빠지게 된다면 나스닥에서 투자를 하던 그 투자자들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될 텐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정말 좋은 투자처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나스닥이 조정으로 빠지게 되면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다시 그런 비트코인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구간이 바이낸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제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 매수 구간은 사실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차트를 좀 보고 있고, 앞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할까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알트코인들은 꽤나 매수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 매도가 나가고 있는 코인도 있고, 멤버십에 공유드린 종목들은 다행히도 계속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따로 공유드리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 중에는 물론 당연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왜 비트갱에서는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왜 계속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좀 샅샅이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들어오기 전에 좀 댓글들 중에 우선 제 댓글 어제 좀 다 아직 못 달아드린 분들이 있어서 댓글은 제가 영상 끝나면 다 한 번씩 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 이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던 게,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이 내가 지금 차트가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투심이 좀 흔들린다라는 좀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답변은 지금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트코인을 매수할 때 이 알트코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셨던 게 스토리지 차트죠. 자, 스토리지 차트 지금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매수를 담으려고 하는 구간이, 자, 지금의 이런 구간처럼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 혹은 바닥을 3번 다지고 지지를 강하게 쌓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바닥을 다지는 지금 이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매수를 가져가려고 하는 구간은, 자, 이런 구간입니다. 이미 상승이 한번 나와 주었고, 그 상승이 나온 봉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매수를 받아도 되는지, 어디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알트코인을 잘 잡으면은 짧게는 20에서 30%, 크게는 50% 이상도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한 종목에 풀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종목에 소액씩 뿌려두고 내려오면 더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하는 성향은 다 다르겠지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좀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많이 강조드렸었죠? 지금 중요한 건 알트코인에서 거래량이다. 최근에 설명드렸던 게 세타퓨엘이니까 좀 익숙한 차트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개념 짚고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졌던 양봉의 시가자리는 중요한 지지라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양봉 지지라인을 지켜만 준다면 추가적인 반등 역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양봉이 나왔던 이 거래량 캔들에서 종가부터 시가자리까지는 우리가 분할적으로 매수를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반대로 혹여나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와 주더라도 이탈봉 마감하고 다시 돌파하는 자리는 강한 지지가 저항이 됐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저항을 돌파했던 상승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거고, 그 상승에서 이전의 거래량을 넘기는 상승분까지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한 가지 예시로 현재의 썬더코어 차트를 보면은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양봉의 시가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고점 자리를 넘겨주었을 때 더 큰 상승분을 보여주는 캔들이 나와 주었었고, 그럼 그 다음 캔들에서 다시 거래량을 터뜨렸을 때 다시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고 넘겨주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다시 또 큰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다. 결국은 우리가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한 번쯤은 분할로 매수를 한번 받아보기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괜찮은 자리다. 자, 그럼 다시 세타퓨엘 차트로 넘어오면은, 자, 1차 지지라인을 돌파하면서 2차 지지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거래량을 터뜨렸으니까 두 가지의 가로색 선을 긋고, 자, 양봉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오면 강한 저항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1차 지지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았고, 1차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다음 2차 지지라인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이 자리를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2차 지지라인은 강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지금 차트랑 스토리지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이 하락, 자, 이 바닥 구간이, 자, 좀 지고 봤을 때 바닥 구간이 결국 스토리지 안에서는, 자, 이런 구간이 될 거고, 다시 세타퓨엘 차트를 봤을 때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1차 지지랑 2차 지지라인, 이 강한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는, 자,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는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큰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구간이 딱 이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구간은, 자,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했나요? 자, 그러면 스토리 차트 분석을 좀 지금부터 도와드리면, 자, 스토리 차트 일본 캔들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차트는 과거에 23년도 11월 달에 꽤나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캔들이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차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캔들, 여기가, 자, 이 시가 자리가 11월 8일 시가 자리에 가로색 선을 긋고, 자,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그 바로 다음 캔들 11월 9일에 나왔던 캔들입니다. 자, 결국 양봉이 터졌던 이 거래량 캔들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큰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고 더 큰 거래량을 키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스토리지는 사실상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왔는데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 하락이 나오면서 이 거래량 캔들 자리를 이탈하는 봉이 나왔을 때 다시 돌파하면 더 큰 거래량을 키우면서 더 큰 상승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자, 그럼 현재 구간을 봤을 때 거래량 캔들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고 다시 돌파하면서 이탈하는 캔들, 자, 여기가, 자, 여기도 중요한데 이 자리가 양봉 캔들이 나오고 바로 음봉이 나오고 뺐을 때는 여기서는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파했을 때 다시 진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스토리지 차트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최종적인 방어 라인은, 자, 11월 9일에 나왔던 지금의 캔들, 이 파란색 선입니다. 뒤에 거는
좀 불필요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그럼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와서 자, 현재 차트만 봤을 때 스토리 차트는 11월 9일에 캔들의 시가 자리를 최종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양봉 거래량 자리가 자 2월 17일에 나왔던 이 거래량 시가 자리입니다. 여기가 자 여긴 좀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936원 936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은 윗꼬리를 달아준다라고 해도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자, 이 캔들 어디 나왔던 캔들에서 거래량이 사실 나와주었지만 어디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더라도 그 전에 더 큰 양봉 지지가 자 2개나 잡혀있기 때문에 해당 이 두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봉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내려오는 자리에서 분할로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스토리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자 현재 차트 일본 캔들에서 좀 일목구름표를 키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현재 지금 의문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한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우측으로 양운을 좀 쌓고 있는데, 자 과거에 일봉에서 의문대를 돌파했던 자리를 보면은 자 이때죠. 이때가 9월 18일입니다. 당시에도 지금의 이 캔들, 자 이 캔들이 장대 캔들이 한번 나와주고 자 의문대를 돌파해준 상황에서 음봉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결국은 추가적인 반등문이 나오면서 더 큰 상승문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 고점을 높이는 이 수익률이 아니라 자 여기서 진입이 들어갔다면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는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잡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자 지금 구간이랑 과거 구간이랑 비교해서 보게 되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스토리지 충분히 눌림 나올 수 있다. 의문대를 이제 막 돌파하고 여기를 쌓고 내려오는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결국은 그 조정에서 이 두 지지라인, 오늘 잡아드렸던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이 매물대를 쌓으면서 양운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차트다. 자,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차트다. 아직 직전의 거래량 자리에서 직전의 거래량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리를 지켜만 준다면 이전 거래량을 넘기는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고 조금 겁이 난다면 진입에 대한 그 비중 관리가 조금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잘못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비중 관리를 조금씩 하시면서 종목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늘도 이것저것 좀 다뤄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좀 스토리지 차트 하나만 가지고 좀 영상을 계속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스토리지 차트 안에 대부분의 이 알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씩은 이렇게 묻어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부분은 좀 댓글 달아주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좀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 제가 좀 어제 못 달아드렸던 분들은 오늘 좀 더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도 좀 많은 관심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